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89일 목금요일 해외 축구 22경기 카타르 vs 아랍에미리트. 이 경기는 누구의 압박 강도가 더 세냐보다 누가 상대의 압박을 이용해 뒷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다. UAE는 특유의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하프라인 위쪽에서부터 공을 탈취해 곧바로 슈팅 찬스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방 압박에 비해 최종 수비 라인의 리스크 관리는 다소 느슨한 편이라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번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넓은 뒷공간이 그대로 열릴 수밖에 없다. 카타르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누르딘 타메르는 상대 수비가 앞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등을 치고 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타입이라 전방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치기 좋은 성향을 갖고 있다. 모하메드 아라마디는 중원에서 첫 번째 전진 패스 역할을 맡아 UAE의 압박을 한 번에 넘겨버리는 스루 패스를 시도하며 누르딘 타메르와의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알리 아라마디는 세컨볼 상황에서 볼을 따는 뒤 두세 발 드리블로 압박을 흘려주고 옆이나 앞으로 간결하게 연결해주면서 역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UAE의 전방 압박이 위력적인 것은 맞지만 전체 라인 간격이 길어지면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카타르는 누르딘 타메르를 측면과 중앙 사이에 위치시켜 수비수의 등을 보게 만든 뒤 한 템포 빠르게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패턴을 반복해 노릴 수 있다. 또한 UAE가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격수를 많이 전방에 남기면 볼을 잃는 순간 역습 대비 인원수가 부족해지는 단점도 동시에 드러난다. 그래서 이 경기는 UAE가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는 듯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한 번의 전진 패스와 한 번의 스프린트로 카타르가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구조다. 전반에는 양쪽이 템포 싸움을 벌이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쪽이 점점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과 수비 뒷공간 관리 문제를 감안하면 넓게 형성된 뒷공간을 누르딘 타메르가 집요하게 파고들며 카타르 쪽 득점 기대값을 키우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결국 이 매치는 공격적인 전방 압박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뒷공간 리스크를 카타르의 속도와 전진 패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방향이 갈릴 것이다. 1위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UAE의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템포가 더 눈에 띄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뒷공간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진짜 핵심이다. 카타르는 누르딘 타메르의 스피드와 아라마디 라인의 연계를 앞세워 상대가 올려둔 수비 라인 뒤에서 승부를 보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UAE는 하이라인과 전방 압박이 조금만 어긋나도 넓게 열린 뒷공간을 그대로 내줘야 하는 구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부담이 크다. 전술적 상승과 최근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카타르 승리 쪽에 기대값을 두고 접근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카타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볼로냐 FC vs 아탈란타 BC. 이번 볼로냐와 아탈란타의 맞대결은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포백과 쓰리백이 만들어내는 측면 숫자 싸움과 포메이션 상승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아탈란타는 쓰리백 기반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측면에 윙백이 각 한 명씩 배치되는 구조를 쓰고 있다. 반면 볼로냐는 포백 기반 4-2-2-3-1을 사용하면서 양측면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세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2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측면 숫자 싸움에서는 볼로냐가 수적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이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윙백을 안과 박 사이에 끼워놓은 채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드는 그림을 설계할 수 있다. 측면에서 볼을 소유한 뒤 풀백과 윙포워드가 삼각형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면 아탈란타 3백은 옆으로 넓게 끌려다니며 박스 안 숫자와 마킹 밸런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달린가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니어 포스트와 중앙을 번갈아 움직이며 크로스와 컷백 두 가지 옵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오르솔리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각을 잘 만들기 때문에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패턴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 선택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모로는 더블 볼란치 지역에서 세컨볼 경합과 전환 패스를 책임지며 상대가 역습을 노리는 상황에서도 1차 차단 역할을 수행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3백과 윙백의 장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서고 싶겠지만 라인을 너무 올리면 볼로냐의 측면 숫자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고 블록을 형성하면 볼로냐의 풀백과 윙포워드가 측면에서 볼 점유를 이어가며 박스 주변에서 크로스와 컷백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 교체 전력 측면에서도 볼로냐는 측면과 이선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카드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압박과 침투 강도를 유지하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가 측면 수적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 역시 스카마카와 파살리치 대 케텔라에르의 조합으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측면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흐름을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포백과 쓰리백의 상승 차이가 누적되면서
홈 볼로냐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쪽으로 경기 그림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1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니라 측면 숫자 구성과 포지셔닝에서 어느 팀이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볼로냐는 포백 구조를 바탕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측면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아탈란타는 3백과 윙백이 만들어내는 공격적인 장점은 분명하지만 볼로냐처럼 측면에 인원을 더 씌워 들어오는 상대에게는 간격 관리와 체력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홈에서 포메이션 상승과 측면 수적 우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볼로냐가 경기 흐름과 결과 모두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SSC 나폴리 vs 엘라스 베로나 FC. 이 경기는 양팀의 전술적인 디테일보다 전력과 수비 조직력의 차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매치업이다. 강등권 베로나는 시즌 내내 라인 간 간격이 정리되지 않아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쉽게 내주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앞과 하프 스페이스 구간이 동시에 열리다 보니 상대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여유있게 공을 다루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렇게 불안한 강등권 베로나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나폴리의 에이스 다비드 네레스가 절묘하게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그림이 그려진다. 네레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수비 한 줄을 끌어내면 호일루는 골문 앞 공간을 선점하고 낮은 크로스나 컷백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맥토미니는 후방에서 공을 회수한 뒤 단순히 옆으로만 배분하지 않고 직접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 세컨 슈팅 찬스를 열어줄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나폴리는 네레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호일룬의 박스 장악, 맥토미니의 후발 침투까지 더해지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흔드는 입체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할 수 있다. 반면 베로나는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이 막히거나 폭기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나폴리 측면 공격수들에게 수차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는 세르다르가 많은 구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방향 전환에 대응하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 나폴리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점유율을 쥐고 베로나를 자기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경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베로나는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며 버티기만 하는 흐름에 빠질 공산이 크고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는 나폴리 공격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 결국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심하게 발생되는 경기라 판단되는 만큼 나폴리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장악하며 승부의 흐름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1위 경기는 이변을 노리기보다는 구조적인 수비 약점과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폴리는 네레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축으로 호일룬과 맥토미니의 움직임을 겹쳤으면서 베로나 수비를 끝까지 흔들 수 있는 카드들을 갖추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수비 간격과 중원 압박을 동시에 정비하지 못한 상태라 홈 나폴리의 높은 라인과 지속적인 공격 압박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부담이 크다. 결국 나폴리가 초반부터 흐름을 쥐고 경기를 컨트롤하며 승리로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축. FC 바르셀로나 vs 아틀레틱 빌바오. 이번 슈퍼컵은 스페인 본토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만큼 중립 경기장 특유의 분위기와 컨디션 관리 변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세밀함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감 능력을 놓고 보면 흐름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와 하피냐, 다니 올모가 이선과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며 라민 야말에게 향하는 킬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을 잡는다.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안으로 접어들며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순간 빌바오 수비 라인은 측면과 중앙 사이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 상황에서 컷백 한 번만 정확하게 연결되면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과 박스 안 침착함을 고려했을 때 골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의 속도를 활용해 뒷 공간을 공략하려 하겠지만 상대 수비 라인이 중원에서부터 압박 높이를 조절하며 라인 간격을 관리하면 단순한 롱볼 위주의 공격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알렉스 베렌게르와 산세트가 이선에서 연계를 시도하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마지막 선택에서 세밀함이 떨어지면 슈팅으로 이어지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파이널 서드에서 짧은 패스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수비를 끌어내고 마지막 순간에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을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이 완성도 있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상대 박스 근처에서 얻는 프리킥 상황마다 하피냐와 다니 올모의 킥이 날카롭게 휘어 들어가면 직접 프리킥 득점뿐 아니라 세컨볼 상황에서도 추가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빌바오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전환 속도와 패스 정확도에서 앞서는 쪽이 자연스럽게 점유율과 찬스 양쪽 모두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중립 경기장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는 세트피스와 개인 기량,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세밀한 빌드업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모두 감안하면 90분 내내 조금씩 상대 진영을 잠가놓는 쪽은 바르셀로나일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가 에너지 레벨과 압박 강도를 앞세워 초반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과 디테일의 차이가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 1이번 슈퍼컵은 중립경기장에서 치러지지만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 완성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을 놓고 보면 한쪽이 분명히 앞서 있는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레반도프스키의 박스 안 마무리, 하피냐다니, 올모의 킥 퀄리티까지 더해지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완성도가 높다. 빌바오도 활동량과 압박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패스 정확도와 세트피스 퀄리티의 차이가 누적되며 바르셀로나 승리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브렌트퍼드 FC vs 선더랜드 AFC.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공통점을 안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화끈한 난타전보다는 조심스러운 탐색전과 루즈한 템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향해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게 될 텐데 선더랜드 수비가 박스 안 숫자를 충분히 맞춰 들어가면 이 패턴은 상대적으로 수비하기 쉬운 유형이다. 선더랜드 역시 아딕라의 인버티드 돌파를 통해 브로베이에게 공을 몰아주는 전개가 반복될 공산이 크고 이 루트가 막히는 순간 공격이 측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잦아질 수 있다. 양팀 모두 플랜 A 외에 뚜렷한 플랜 B가 없고 후반 교체 자원들에게서도 결정적인 공격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경기 전체 템포를 더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 공격을 읽어내고 대응하기가 수월한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향한 롱볼과 크로스 패턴이 일정 부분은 먹히겠지만 선더랜드 센터백들이 제공권 대결에 잘 대비한다면 치명적인 장면은 제한적일 수 있다. 선더랜드는 초반 돌풍의 에너지와 달리 1월 강행군 속에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이라 높은 라인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기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양팀 모두 리스크를 과도하게 지기보다는 중원에서 볼을 돌리며 템포를 낮추고 안전한 선택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공격 루트가 서로에게 너무 잘 보이는 구조인 만큼 전후반 내내 슈팅 숫자 자체도 기대보다 적게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전진 속도가 더 떨어지면 과감한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 유지와 실점 방지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기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조심스럽게 90분을 소모하는 그림이 어울린다. 그래서 스코어도 0-0 혹은 1-1 같은 저득점 무승부 스코어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승부를 결정짓는 추가적인 패턴을 가져가지 못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화력을 앞세운 난전보다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떨어지는 플랜 B 완성도가 만들어내는 지루한 균형 상태 속에서 종료 휘슬을 맞이할 가능성이 짙다. 1위 경기는 양팀 모두 전방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템포가 확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흘러갈 여지가 크다.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향한 단조로운 포스트 플레이, 선더랜드는 아딕라와 브로베이에 의존하는 단선적인 전개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교체 카드에서도 흐름을 바꿔줄 강력한 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후반 90분이 길게 느껴질 정도의 루즈한 경기 속에서 저득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크리스탈 팰리스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한두 가지 공격 루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서 초반부터 화끈한 난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예레미 피노의 터치라인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제한된 찬스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하지만 피노의 돌파 후 크로스나 컷백이 항상 정확히 연결되기는 어렵고 마테타에게 향하는 볼 역시 수비수들과의 몸싸움 속에서 완벽히 지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팅으로 마무리되는 상황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중원에서 워튼이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더라도 지나치게 라인을 올려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홈에서 실점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로저스와 틸레만스가 박스 앞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틈을 노리겠지만 그 이외의 공격 플랜이 뚜렷하게 다양하지는 않다. 부엔디아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도 주변 동선이 단조로우면 결국 중거리 슛이나 단발성 침투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빡빡한 구간에 접어들면서 양팀 모두 풀백과 윙 자원들의 스프린트 빈도가 떨어지고 있어 전후반 내내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가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체 리듬은 다소 루즈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고 박스 근처에서 공만 돌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양팀이 높이를 활용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집중력 문제보다는 체력 관리와 일정 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라 세트피스 전술까지 과하게 준비하기는 어렵다. 또한 후반전에 투입될 백업 자원들 역시 전술 틀을 완전히 재구성해줄 옵션은 아니라 흐름을 뒤집을 만한 강한 임팩트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 골 승부로 흘러가다가 어느 한쪽이 끝내 마무리를 못하거나 이른 시간에 나온 선제골 이후 양팀 모두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에 더 힘을 실으면서 박스 근처 공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화려한 역습과 다득점보다는 서로 정해진 패턴 안에서만 공격을 시도하다가 큰 득점 기회 없이 90분이 흘러가는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합하면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빡빡한 일정, 교체 카드의 한계까지 고려했을 때 승부는 한쪽으로 크게 기울기보다는 무승부 쪽으로 닷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리 경기는 화려한 공격 축제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패턴 안에서만 답답하게 공방을 이어가는 매치업에 가깝다.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정해진 루트 안에서 최소 실점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빡빡한 일정과 제한된 교체 카드, 단조로운 공격 패턴까지 모두 감안하면 결국 스코어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무승부로 잠길 확률이 높은 경기라 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축. 에버턴 vs 울버햄튼. 이번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은 말 그대로 측면 숫자 싸움만 제대로 읽어도 승부의 방향이 보이는 경기다. 에버튼은 양쪽 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폭을 넓게 쓰면서도 필요할 때는 안쪽 하프스페이스까지 파고드는 전개로 울버햄튼의 수비 블록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맥닐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크로스를 올리고 알카라스가 박스 안과 하프스페이스 사이를 오가며 세컨 라인 침투를 가져가면 중앙에서는 베투가 제공권을 바탕으로 니어와 파포스트를 동시에 위협하는 균형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측면에서 2대1 구조를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면 에버튼 입장에서는 복잡한 패턴 플레이 없이도 계속해서 크로스를 공급하며 박스 안에서 유효 슈팅을 누적할 수 있는 경기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역습한 판과 주앙 고메스의 압박 회복 능력을 바탕으로 전환 상황에서 기회를 노리겠지만 윙백 한 명만으로 에버튼의 풀백 윙포워드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래서 윙백이 한 번만 타이밍을 잘못 잡아 전진했다가 뒷공간을 내주면 3백이 커버를 나가는 순간 중앙과 파포스트 쪽 마크가 동시에 헐거워지는 그림이 나오기 쉽다. 에버튼의 코너킥 패턴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무기다.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반대쪽 파포스트로 깊게 집어넣고 박스 외곽에는 알카라스 같은 이선 자원을 세컨볼 대비로 두기 때문에 코너킥 한 번이 단순한 세트피스가 아니라 연속적인 슈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수비 시 마크 전환과 세컨볼 정리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어 왔고 이런 약점이 에버튼의 세트피스 설계와 맞물릴 경우 홈팀 쪽 기대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이 황희찬의 돌파와 전환 속도를 활용해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측면 숫자 싸움을 놓고 보면 에버튼이 훨씬 준비된 쪽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홈 경기장에서 높은 텐션으로 시작할 에버튼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그리고 측면 우위를 동시에 활용해 경기 흐름을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 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팀이 중원 싸움이 아니라 측면과 세트피스에서 더 많은 볼을 떨어뜨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 지점에서 에버튼의 설계와 구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1번 에버튼과 울버햄튼의 맞대결은 전술 디테일보다도 구조적인 측면 숫자 싸움과 세트피스 파워에서 이미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경기다. 에버튼은 측면과 코너킥 상황에서 준비된 패턴을 바탕으로 베투와 알카라스를 중심으로 한 박스 안 결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울버햄튼이 역습 한 방으로 균형을 깨뜨리려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기대값을 놓고 보면 홈팀 에버튼이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플럼 vs 첼시. 이 경기는 양팀이 동일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플럼은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중원이선 라인 사이가 늘어지는 바람에 상대 공격수를 등지게 두고 플레이를 허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그래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고 볼을 탈환한 뒤에도 전진 패스 루트가 막혀 공격 전환 시 템포까지 자주 끊긴다. 라울 히메네스와 스미스 로우의 조합은 이론적으로는 박스 안 마무리와 이선 연계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라인 간격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이 그 지점까지 깔끔하게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첼시는 이선 3톱처럼 움직이는 주앙 페드로 네트콜 파머 조합이 파이널 서드에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낸다. 네트의 측면 드리블과 스프린트가 풀백을 끌고 나가면 주앙 페드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며 수비 라인의 틈을 넓히고 그 사이로 콜 파머가 침투하거나 패스를 선택하는 구조다. 특히 플럼처럼 수비 간격이 넓은 팀을 상대로는 파머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순간부터 위협적인 상황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첼시의 에이스 콜 파머가 그 틈을 공략해 상대 파이널 서드 공간을 선점한다면 첼시는 초반부터 슈팅 볼륨과 박스 안 진입 횟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첼시 선수들 입장에서는 플럼의 구조적인 약점을 활용해 비교적 수월하게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고 한번 앞서기 시작하면 전술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플럼은 홈에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 하겠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선택이 단순해지고 템포를 끌어올리려다 오히려 공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나올 위험도 크다. 반면에 첼시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환 속도를 올려 네트와 파머 쪽으로 빠르게 공을 연결하는 형태의 역습 패턴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풀럼은 수비 라인 간격과 중원 압박 강도에서 오는 구조적인 약점을 먼저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이러한 흐름에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과 이선 에이스의 한 방을 앞세워 승부처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라인 간격 관리, 파이널 서드에서의 완성도를 종합하면 이 매치업에서는 첼시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보다 수비 라인 간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풀럼은 포백과 중원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한번 주도권을 내주면 다시 흐름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팀 상황이다. 반면 첼시는 콜 파머를 중심으로 한 파이널 서드 패턴과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가 가진 틈을 끝까지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을 감안하면 첼시가 이 흐름을 활용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풀럼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이번 매치업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술적 상승까지 맨시티 쪽으로 기울어 있는 흐름이다. 브라이튼은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나오고 이 순간들이 곧바로 파이널 서드 노출로 직결된다. 그래서 파울로라도 끊지 못하는 장면이 늘어나면 상대에게는 전진 드리블과 페널티 박스 접근 기회가 반복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 틈을 베르나르두 실바가 놓칠 리가 없다. 베르나르두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전방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 브라이튼 미드필더들은 등을 보며 쫓아가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중앙 수비진은 라인을 내리느냐 압박을 나가느냐 사이에서 갈라지게 된다. 결국 베르나르두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브라이튼의 중앙 지역은 벌어지고 수비 밸런스는 크게 무너지게 된다. 이때 포드는 반대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선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고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사이를 가르는 움직임으로 피니시 각을 연다.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려 맨시티를 압박하려 해도 맨시티는 워낙 후방에서의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패스를 풀어내면 곧바로 수적 우위를 가진 전진 상황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브라이튼이 지나치게 라인을 내리고 블록만 형성하려고 하면 맨시티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측면 마이너스 중앙 전환 패스에 의해 박스 앞이 잠식당한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맨시티는 포지션별로 퀄리티가 보장된 자원을 투입해 후반에도 압박과 점유, 슈팅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브라이튼은 특정 구간 이후 경기 집중력과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에 그치지 않고 맨시티가 브라이튼의 압박 타이밍과 중원 간격 문제를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 상승 경기라고 봐야 한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브라이튼의 수비 조직은 세로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뒤로 밀리는 구도가 자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베르나르두의 전진, 포든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 홀란드의 마무리가 단계적으로 맞물린다면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일찍부터 주도하고 스코어까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다. 1위 경기는 단순히 강팀 vs 중위권팀 구도가 아니라 브라이튼의 압박 구조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맨시티가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맨시티는 베르나르두의 전진과 포든의 연결, 홀란드의 마무리라는 분명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고 여기에 교체 카드까지 더해지면 후반에도 압박과 점유가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브라이튼은 중원 압박 타이밍이 한 번씩 어긋날 때마다 파이널 서드 노출과 수비 밸런스 붕괴라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 템포와 전술 주도권을 모두 틀어지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본머스 vs 토트넘 호스퍼. 토트넘 역시 4-2-3-1을 쓰지만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어긋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많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한 스트라이커지만 원정에서는 볼이 발에 자주 붙지 않고 등지는 플레이 이후 팀 동료와의 연계가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반복된다. 콜로 무아니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입으로 직선적인 속도와 박스 진입 타이밍은 위협적이지만 팀의 빌드업이 끊기면 경기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구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벤탄쿠르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진 원정 경기에서는 패스 옵션이 제한되며 공을 오래 끌다가 압박에 밀려 실수를 하는 장면도 나온다. 토트넘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지만 볼 로스트 이후 전환 수비에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원정에서 더 두드러진다. 풀백이 전진했다가 복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센터백이 커버를 나가면 중앙이 텅 비는 구조가 반복된다. 여기에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수성 실점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실점 이후 멘탈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도 토트넘 수비 라인은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여유를 잃고 박스 근처에서 과도하게 움츠러든 채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비교만으로 보기보다는 홈과 원정에서의 템포 멘탈 차이를 함께 읽어야 하는 매치업이다. 본머스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앙투안 세메뉴의 측면 침투를 중심에 둔 전형적인 윙어 활용 패턴으로 상대 포백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세메뉴가 측면을 파고들어 깊숙이 들어간 뒤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은 크루피에게 컷백으로 어시스트 각을 만들어주는 루트는 이미 팀 공격에 확실한 무기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태버니어가 이선에서 세컨볼을 계속 수거해주면서 박스 근처에서 추가 슈팅이나 또 다른 크로스로 이어지는 2차, 3차 공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토트넘은 원정에서 수비 라인을 올렸다가 전환 수비에서 뒷공간을 허용하는 패턴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한 번 실점한 뒤에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흐름을 자주 보인다.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 수비진은 본머스의 홈템포와 초반 압박, 그리고 세메뉴의 측면 돌파에 의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라인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부터 본머스가 양쪽 측면에서 꾸준히 크로스와 컷백을 생산하며 크루피를 중심으로 한 문전 마무리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가 그려진다. 또한 토트넘 공격도 히샬리손과 콜로무아니의 움직임을 통해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겠지만 원정에서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마다 본머스의 빠른 전환 공격으로 역습을 허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멘탈에서 홈팀이 더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흐름 자체는 본머스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질 확률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본머스의 측면 침투와 컷백 패턴, 그리고 홈에서의 공격 템포가 토트넘의 불안한 원정 수비와 맞물리며 홈팀이 승부의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이름값만 보고 토트넘 쪽으로 기울기 쉬운 매치업이지만 실제 흐름을 뜯어보면 본머스 홈에서의 템포와 측면 침투 패턴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본머스는 세메뉴의 돌파와 크루피의 문전 움직임, 태버니어의 이선 연계를 통해 경기 내내 꾸준히 찬스를 생산할 수 있는 팀이고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토트넘은 원정에서 수비 라인과 전환 속도가 동시에 흔들리며 실점 이후 멘탈까지 무너지는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 그리고 홈원정 차이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본머스 승리 쪽에 기대값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언더 추천. 토리노 FC vs 우디네세 칼초. 이번 토리노와 우디네세의 맞대결은 겉으로 보기엔 중위권 팀들 간의 승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측면 숫자 싸움이 판을 가르는 전형적인 상승 매치에 가깝다. 토리노는 4-3-3을 바탕으로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측면에서 2명씩 숫자 우위를 만들며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 반면 우디네세는 3-5-2 구조상 양 측면에 윙백 1명씩만 서 있기 때문에 토리노의 윙포워드 풀백 조합과 정면으로 맞부딪혔을 때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토리노는 공을 탈취한 뒤 중원을 거쳐 곧바로 측면으로 전개하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루트만 반복해도 우디네세의 윙백을 고립시키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 컷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토리노의 공수 간격이 비교적 좁게 형성되어 있어 역습 상황에서도 전반까지 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세컨볼을 주어 다시 공격으로 연결하는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우디네세 입장에서는 윙백 뒷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센터백을 끌어낼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박스 안 움직임과 블라시치 카사데이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겹치며 중앙 수비 라인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토리노는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파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패턴을 갖추고 있어 팽팽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균형을 깨거나 리드를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우디네세는 3-5-2 특성상 수비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측면 숫자 싸움에서 밀리고 전환 속도에서도 뒤처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더 벌어지고 박스 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종합하면 측면 숫자, 우위와 촘촘한 공수 간격,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위협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경기 흐름은 토리노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위 경기는 단순 전력 비교가 아니라 포메이션 구조와 측면 숫자 싸움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술 상승 매치다. 토리노는 윙포워드와 풀백의 2대1 조합, 촘촘한 공수 간격,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파포스트 침투 패턴까지 갖추고 있어 경기 내내 꾸준히 우위를 쌓아갈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반면 우디네세는 윙백 1명이 넓은 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와 전환 속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측면과 박스 안 관리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상성, 세트피스 변수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번 맞대결은 토리노 승리 쪽에 기대값을 두는 게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토리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브 추천. SS 라치오 vs ACF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중원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벌어지는 전술적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루를 중원 중심에 세우고 그가 공을 잡는 순간 좌우와 전방의 옵션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가 정면 압박을 한번 흘려보낸 뒤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피오렌티나의 헐거운 중원 간격 특성상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카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두 번째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카스텔리아노스는 니어 포스트로 치고 들어가며 수비수의 시선을 박스 안으로 고정시킨다. 결국 피사요 델레 바시루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볼을 오래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피오렌티나는 3-4-3의 숫자 우위를 살리기 위해
중원에서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압박 라인이 뜨고 뒤쪽이 텅 비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 결과 상대에게 하프스페이스 돌파를 쉽게 허용하고 수비 라인은 볼에 끌려 나오며 박스 앞 공간이 넓게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이 구조적인 약점 위에 시즌 내내 이어진 부진과 하위권 성적이 겹치면서 선수들의 심리적 무게감까지 더해져 실수를 두려워하는 수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라치오는 홈에서 볼 점유를 유지하면서도 피사요 델레 바시로의 전진 드리블과 차카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오렌티나 중원의 균형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카스텔리아노스는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는 움직임과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까지 연결하려 할 것이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구드문드손과 모이스킨의 개인 기량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개와 마무리 사이 연결이 끊기는 순간이 많아 슈팅 볼륨을 충분히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중원 압박이 어설프게 나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경기 전체의 리듬은 점점 라치오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중원 간격을 누가 더 촘촘하게 유지하느냐의 싸움에서 라치오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이름값보다 구조와 완성도가 더 중요한 승부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핵심 변수다. 라치오는 피사요 델레 바시로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고 차카니와 카스텔리아노스의 움직임이 맞물리면 박스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가 열릴 것이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중원 간격과 압박 타이밍 문제, 그리고 시즌 내내 이어진 부진까지 겹쳐있어 라치오의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돌파를 끝까지 제어하기에는 부담이 큰 흐름이다. 전술적 상승과 현재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 라치오가 홈에서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파르마 칼초 1913 vs 인터밀란. 이 경기는 단순한 스쿼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전술 구조와 조직력의 완성도에서 이미 뚜렷한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펼쳐지는 맞대결이다. 파르마는 시즌 초반 포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준비했지만 기대만큼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3백 3-4-3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전술 틀을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조직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라인 간격과 수비 블록 유지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3백과 중원 라인 사이 공간이 열리는 순간 상대 이선과 투톱백의 라인 사이 침투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측면 윙백이 전진한 뒤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문제도 동시에 드러난다. 반면 인터밀란은 시즌 초반부터 같은 3-5-1을 유지하며 포지션 롤과 움직임 패턴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왔기 때문에 압박과 빌드업, 수비 전환까지 하나의 매뉴얼처럼 작동하는 팀이다. 바렐라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라우타로와 티랑이 앞선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는 구조 덕분에 인터밀란은 상대가 라인을 내리든 올리든 대응 해법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한 팀은 전술 실험과 구조 조정을 반복하고 있고 다른 한 팀은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에서 경기 시작 전부터 조직력의 온도 차이가 분명하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11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에 전술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명확한 팀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 차이뿐만 아니라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의 측면에서도 인터밀란이 파르마를 상대로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파르마의 라인 간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렐라의 이선 침투와 라우타로 티랑의 공간 활용이 더욱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파르마 입장에서는 전술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완성된 3-5-2 시스템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그 미세한 어긋남이 더 크게 부각되는 승부가 될 수 있다. 1위 경기는 단순한 라인업 비교가 아니라 준비된 전술과 조직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파르마가 전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지만 아직 라인 간격과 수비 블록 안정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밀란의 완성된 3-5-1을 상대하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과제다. 반대로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티랑, 바렐라를 축으로 한 전술 90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기 내내 흐름을 잡아가며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라는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번 매치는 인터밀란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할 확률이 더 높은 승부를 일으킨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르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벌리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이미 큰 격차가 벌어진 매치업이다. 벌리는 시즌 내내 3백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틈을 파고드는 상대 이선에게 수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허용해왔다. 측면에서도 윙백이 전진한 뒤 뒷공간을 메우는 커버 타이밍이 늦어 상대 윙포워드나 인사이드 포워드가 풀백 뒷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수비 문제는 단순히 정신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강등권에 위치한 압박감 속에서도 뚜렷한 개선 없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흐름이다. 당연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 그만큼 슈팅과 침투를 허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실점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비 조직력의 불안은 하루아침에 나아지기 어려운 부분이라
오늘 경기 역시 벌리의 최종 수비 라인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맨유는 세스코를 최전방에 세워 벌리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면서 쿠냐를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입체적인 공격 루트를 준비할 수 있다. 마테우스 쿠냐는 벌리의 측면 수비 뒷공간과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안쪽으로 파고드는 침투 패턴과 컷백으로 양질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이다. 마운트가 이 선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한 뒤 박스 근처로 침투하며 세스코와 쿠냐를 향해 빠른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면 벌리의 수비 블록은 흔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강등권에 몰린 팀 특유의 조급함과 홈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겹치면 라인 간격은 더욱 무너지고 파울로 경기를 끊는 장면이 늘어나면서 세트피스에서도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벌리가 버티는 축구를 하더라도 구조적인 수비 문제 때문에 90분 내내 실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흐름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잡을 여지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결정력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맨유와의 격차는 분명하다. 결국 수비 조직력이 가장 취약한 구간, 즉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가 벌어지고 측면 뒷공간까지 동시에 열리는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이 경기는 맨유의 공격 자원들이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강등권에 몰린 벌리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된 맨유의 공격 라인이라는 대비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벌리가 3백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경기에 들어간다면 마테우스 쿠냐와 세스코,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번갈아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점점 자기 쪽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벌리 수비 블록의 구조적인 문제와 맨유의 전방 퀄리티를 함께 감안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벌리의 수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리즈 유나이티드 FC.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 싸움보다 뒷공간 스피드와 수비 라인의 기동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볼테마드와 고든이라는 발빠른 공격수를 전방에 두고 토날리의 전진 패스를 통해 리즈 유나이티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고든은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노리는 런을 반복하며 한번 각이 열리면 수비를 정면에서 돌파하기보다 측면에서 비스듬히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수비 타이밍을 빼앗는다. 볼테마드는 박스 근처에서 등지는 플레이로 볼을 받아준 뒤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지는 2차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토날리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려 뒤로 떨어지는 공간에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의 3백은 페널티 박스 안 공간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어 순간적인 뒷공간 커버 속도에서 뉴캐슬의 공격진과 뚜렷한 기동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센터백들이 전반적으로 발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뒷공간을 내주면 회복 수비 과정에서 파울 유도나 경고 위험까지 동반될 수 있다. 또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중원 숫자를 많이 두는 구조라 전개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볼을 소유하겠지만 마지막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패턴이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다. 칼버트 르윈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조로운 전개에 의존하는 구간이 길어질 경우 세컨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잇는 순간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교체 카드에서도 속도와 에너지 레벨이 뛰어난 자원을 투입해 후반에도 뒷공간 침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흐름이 길어질수록 기동력 격차가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뉴캐슬이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 라인의 느린 발을 시험해보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데 집중하겠지만 반복되는 침투와 스루 패스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수비 라인의 스피드와 회복 능력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뉴캐슬의 공격 템포와 뒷공간 활용 능력의 리즈 유나이티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과 맞부딪히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서서히 홈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후반 교체 국면에서는 뉴캐슬이 더 우월한 전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속도 차이를 강조하며 추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숫자 싸움보다는 기동력과 뒷공간 활용 능력의 결과를 가르는 전형적인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뉴캐슬은 스피드와 전방 침투 패턴, 그리고 토날리의 전진 패스를 앞세워 리즈 유나이티드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박스 안에서는 버틸 수 있지만 반복되는 뒷공간 침투와 후반 교체 국면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끝까지 견뎌내기에는 구조적인 부담이 크다. 전술적 상승과 기동력, 교체 전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뉴캐슬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호주 vs 태국. 번 경기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틈을 누가 더 영리하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승부의 흐름이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다. 호주는 4-4-2 두 줄 라인을 정리해놓고 초반부터 간격 유지와 세컨볼 경합에 집중하면서 경기 리듬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래서 태국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매튜 그리말디가 그 사이 공간으로 슬며시 파고들어 공을 받거나 박스 앞에서 슈팅과 키패스를 동시에 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다. 태국은 4-3-3 특유의 공격적인 배치를 유지한 채 포차이와 푸톤용을 중심으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려 하겠지만
전개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한 번만 늦게 내려오면 그 틈이 그대로 호주의 먹잇감이 된다.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파리판 웡사가 수비 라인 앞을 더 자주 커버해줘야 하지만 공격 전개와 빌드업까지 동시에 책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오히려 간격 관리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이때 호주는 단순한 롱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선과 최전방의 연계를 통해 라인 사이에서 볼을 풀어주고 그리말디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는 세밀한 움직임으로 태국의 약점을 찌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경기 흐름을 틀어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코너킥 상황마다 니어 포스트로 달려들어 런닝 점프 헤더로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패턴은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태국에게는 실점으로 직결되기 딱 좋은 장면이 될 수 있다. 한두 번 이 패턴이 통과되면 태국 수비는 니어 포스트 쪽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지점에서의 세컨볼이나 반대편 공간이 비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속공 전환과 측면 돌파는 단 한 번의 장면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 호주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했다가 역습을 허용하는 상황만큼은 경계해야 한다. 반면에 호주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술 플랜을 통해 간격 유지와 세트피스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 승부의 주도권을 계속 자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태국의 수비 미드필더 간 간격이 90분 내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고 호주의 그리말디가 그 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 스코어와 경기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코너킥 상황에서의 니어, 포스트 런닝 헤더 패턴까지 가세하면 호주는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투축 모두에서 태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전체적인 전술 상승과 간격 관리 능력,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흐름은 호주 쪽으로 조금씩 더 기울 공산이 크다. 1호주는 4-4-2 기본 틀 위에 매튜 그리말디의 이선 침투와 세트피스 패턴까지 더해 태국의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태국은 공격 전개 능력과 속도는 갖추고 있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 유지에 계속 실패한다면 오늘 경기 내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노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태국의 간격 붕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치명적인 구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스코어가 달라질 것이며 그런 흐름 속에서는 호주 승리 쪽 기대값이 확실히 더 높게 형성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호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이라크 vs 중국 이 경기는 한쪽은 단단한 포백과 패스마스터를 앞세운 날카로운 역습, 다른 한쪽은 투자와 이름값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빌드업이 맞부딪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이라크는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세워둔 상태에서 아이맨 루아이가 미드필더 지역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둘피카르 유니스 아라마리의 뒷공간 침투를 향해 킬패스를 공급하는 전형적인 역습 패턴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루아이가 볼을 잡는 순간 중국 미드필더 라인이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 뒷공간을 둘피카르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파고들고 하산 나임이 안쪽에서 수비수를 붙잡아 두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중국은 왕 이동을 통해 측면에서 변화를 주려 하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양하오이와 리 전치안이 동시에 전진했다가 볼을 잃는 순간 그 뒤를 케어해줄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전방에서의 패스 한두 번이 끊어지는 타이밍마다 이라크의 역습 발동 스위치가 켜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루아이의 시야와 둘피카르의 속도가 그대로 살아나는 장면이 그려진다. 중국은 유소년 투자와 감독 선임에 공을 들였음에도 실제 경기에서는 라인 컨트롤과 전환 속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역습 대응에서의 불안이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될 여지가 크다. 특히 포백이 내려앉는 순간에도 미드필더 라인이 애매한 위치를 잡으면 팍스 앞 이선 지역이 비어 루아이에게 공간을 통째로 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라크는 이 지점을 정확히 노려 먼저 중앙에서 압박을 유도한 뒤 탈압박과 동시에 루아이에게 공을 맡기고 둘피카르의 뒷공간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를 공략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리면 둘피카르의 속도에 뒷공간을 내주고 라인을 내리면 루아이에게 전방을 향한 충분한 시간과 각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경기 내내 난감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라크는 세트피스에서도 루아이의 정확한 킥과 공격수들의 타점, 세컨볼 대처 능력을 통해 두 번째 찬스까지 노릴 수 있어 코너킥 프리킥이 늘어날수록 중국 수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크 전환과 두 번째 볼 정리에서 불안한 장면을 노출해 온 터라 긴장감이 높아지는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작은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중국의 왕 위둥의 개인 기량과 중거리 슛,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균형을 흔들 찬스를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반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보면 포백 뒤 공간을 찌르는 이라크의 역습 설계와 루아이의 킬패스, 둘피카르의 속도가 중국의 불안한 전환 수비를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흐름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쪽이 더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포백 앞뒤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역습 한 방을 얼마나 정확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역습 한 방의 날카로움까지 감안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라크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이 더 선명하다. 이라크는 단단한 포백과 아이맨 루아이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역습 설계를 갖추고 있어 경기 흐름이 답답해 보여도 언제든 한 번의 전환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중국은 투자와 이름값에 비해 라인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에서 불안이 반복되고 있고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와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자멸하는 패턴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전술 완성도와 역습 한 방의 효율성에서 앞서는 이라크가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며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라는 판단이 더 설득력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라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1월 9일 금요일. 크레모네 vs 칼리아리 칼초. 이 경기는 한 팀은 포백 기반으로 중앙 싸움을 걸었고 다른 한 팀은 3백과 중원 블록을 바탕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상성 싸움 구도다. 초반에는 칼리아리가 폴로르쇼를 앞세워 중원에서 압박과 몸싸움을 강화하면서 크레모네세의 빌드업을 최대한 상대 진영 쪽에서 끊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크레모네세는 애초에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힌 뒤 상대를 자기 진영 안으로 유인해놓고 한 번에 전방으로 쏘아 올리는 역습에 초점을 맞춘 팀이다. 그래서 칼리아리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미드필더까지 전진 배치하는 순간마다 3백 앞에서 제르빈이 인터셉트 이후 첫 터치를 가져가며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이 이 경기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된다. 그 타이밍에 맞춰 오케르케가 육상 선수급 스프린트로 칼리아리 최종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면 제르빈의 킬패스 한 번으로 곧바로 골키퍼와의 1대1 역습 찬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보나촐리는 이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세컨볼과 컷백 각도를 동시에 열어주기 때문에 역습 한 번이 단순한 슈팅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이런 크레모네스의 날카로운 후역습 루트를 의식해 라인을 쉽게 올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에스포지토와 보렐리의 장점을 살리기 힘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칼리아리는 득점이 필요하다는 압박감 때문에 점차 전진폭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크레모네스의 선수비 후역습 패턴은 더욱 위협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싸움에서 누적된 피로가 드러나는 구간이 찾아오면 폴로르쇼 혼자서 넓은 공간을 메우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고 이는 곧바로 오케르케의 뒷공간 침투 빈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3백과 중원 블록이 버티는 동안 크레모네세는 실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역습 한두 번의 경기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뒤집히지 않는 한 홈팀이 원하는 스코어와 경기 양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칼리아리가 앞선에서 찬스를 놓치기 시작하면 수비 라인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파울과 경고가 늘어나면서 세트피스 수비 부담까지 얹히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칼리아리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오히려 크레모네세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이 더 빛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홈에서 수비 집중력을 극대화한 크레모네세가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끌고 간다면 한번 잡은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크레모네세는 3백을 단단히 세운 뒤 제르빈의 킬패스와 오케르케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선수비 후역습 패턴으로 적은 찬스에서도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칼리아리는 중앙 싸움에서의 투지는 분명하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마다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관리에 불안이 드러나는 구조라 원정에서 90분 내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술적 상성과 홈원정 조건, 그리고 흐름이 한번 기울었을 때의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크레모네세가 준비해 온 후역습 패턴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크레모네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파리 생제르맹 v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번 슈퍼컵은 단판 승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프 스페이스 관리와 세트피스 퀄리티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은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이 중원과 측면 사이 구간을 오가며 볼이 있는 쪽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 파비안이 템포를 늦추다가도 한 번에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면 이강인이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들어가 컷백 각을 만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 순간 곤살로 하무스는 니어와 중앙을 오가며 수비 사이에 끼어드는 타이밍 러닝으로 마무리 각을 잡을 수 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의 침투와 그린우드의 안쪽 커팅을 통해 빠른 전환에서 찬스를 만들겠지만 전체적인 볼 소유 시간은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하프 스페이스 수비가 느슨한 상황이 이어지면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가 그 구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슈팅과 컷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은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유도해 세트피스를 얻어내는 장면을 자주 만들 수 있고 이강인의 인프런트 프리킥은 그 자체로 큰 위협이다. 쿠웨이트 자베르 아라우마드 국제경기장의 환경은 양팀 모두에게 낯설지만 스쿼드 뎁스와 교체 카드의 질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세유는 수비와 압박에서 체력 부담이 커지고 파리 생제르맹은 패스 템포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 수 있다. 마르세유가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역습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흐름 전체를 뒤집을 만큼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지는 못한 모습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와 공간 배분을 기반으로 경기를 설계하는 쪽과 개별 재능에 기대는 쪽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서 약점을 보이는 마르세유와 그 구간을 정확히 파고드는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의 조합을 생각하면 전술적인 상성은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와 컷백 루트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득점 기대값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슈퍼컵 특유의 단판 부담감 속에서도 전체적인 완성도와 루트의 다양성은 파리 생제르맹이 한 수 위에 있는 구도다. 1위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관리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슈퍼컵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계하며 곤살로 하무스의 마무리 능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춰두고 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를 앞세워 한 번씩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겠지만 점유와 간격 관리에서 흔들리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앞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슈퍼컵에서 웃을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AT 마드리드 vs 레알 마드리드. 이번 슈퍼컵 경기는 스페인 본토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경기라 중립 구장에서의 집중력과 환경 적응력이 변수로 작용한다. 공간 활용과 라인 관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투줄 수비와 역습에 특화된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운다. 시메오네 감독은 강팀을 상대로 4-4-2 투줄 수비를 단단하게 형성한 뒤 상대에게 공을 내주고 인터셉트 이후 순간 전환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의 달인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호드리구, 벨링엄을 앞세워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라인 전체가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때 파블로 바리오스가 자기 진영에서 볼을 가로채는 순간 곧바로 전방을 향한 날카로운 킬패스가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그리즈만 쪽으로 꽂힐 수 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육상 선수급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 과정을 레알 마드리드 최종 수비진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는 만큼 전환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동시에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전방에서 패스가 끊기는 순간마다 AT 마드리드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이 매우 위협적인 속도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축구에 익숙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의도적으로 템포를 낮추다가 역습 타이밍만 골라 들어가는 패턴에 계속 끌려다닐 위험이 있다. 시메오네 감독은 예전부터 강팀들을 상대로 이러한 전략을 여러 차례 성공시켜온 경험이 있어 선수단 전체가 이 패턴을 몸에 익힌 상태로 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볼 점유율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더라도 슈팅과 득점 기대값에서는 AT 마드리드가 훨씬 효율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업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낯선 환경에서는 공을 오래 소유하고 계속 전진해야 하는 팀보다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고 역습 타이밍만 보는 팀이 체력적으로 덜 소모될 수 있다. 이 흐름이 누적되면 승부가 갈리는 후반 중반 이후 오히려 AT 마드리드 쪽이 더 신선한 역습 한 방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줄 수비의 응집력과 역습 완성도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강팀 상대 노하우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도다. 1이번 슈퍼컵은 이름값과 스쿼드 스타 파워만 보면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쏠려 보이지만 전술적인 상성과 경기 운영 패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T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 특유의 투줄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루트를 통해 강팀의 라인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마다 뒷공간 관리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고 이 빈틈을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그리즈만, 바리오스가 놓치지 않고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전술적 완성도와 역습 효율을 믿고 AT 마드리드 승리 쪽에 기대값을 두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AC 밀란 vs 제노아 CFC.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한 팀은 아이솔레이션 전술로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고 다른 팀은 콜롬보그램 베크스탄 치후의 연계를 통해 조직적인 반격을 노리는 상반된 접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다. AC 밀란은 레앙 로프터스 치크 필크루크를 오른쪽 측면과 그 주변 공간에 몰아넣어 상대 수비 라인을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모드리치의 빠른 시야 전환으로 반대편 플리식에게 완전히 열린 1대1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농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이솔레이션 개념을 축구 안으로 끌고 온 전술이라 봐도 될 만큼 플리식에게 상대 풀백과의 순수한 1대1 승부를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제노아, 풀백이 전후반 90분 동안 플리식의 연속적인 드리블과 컷인, 박스 안 침투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이자 리스크다. 제노아는 콜롬보의 볼 지켜주는 능력과 그랜베크의 전진 드리블, 스탄치오의 킬패스를 묶어 역습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노리했지만 라인을 내리면 콜롬보가 고립되고 라인을 올리면 레앙과 플리식에게 뒷공간을 크게 내줄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모드리치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크게 전환 패스를 사용해 제노아의 미드필드 블록을 흔들어버리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계속해서 사이드와 중앙을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한다. 특히 AC 밀란이 오른쪽 오버로드 후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두세 번만 성공시키면 제노아 수비 라인은 자연스럽게 좌우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레앙과 플리식, 필크루크가 번갈아가며 파고드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트피스에서도 AC 밀란은 모드리치의 킥과 필크루크 레앙의 타점, 그리고 박스 외곽에서 로프터스 치크의 중거리 슈팅까지 겹치며 코너킥 한 번의 연속 슈팅을 만들어낼 만한 설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세컨볼 경합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실점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이 많이 나오는 경기 양상 자체가 이미 AC 밀란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제노아가 콜롬보의 마무리와 스탄치오의 킥으로 한 번쯤은 골문을 위협할 수 있겠지만 90분 내내 플리식과 레앙을 상대로 1대1 매치업을 버텨내라는 요구 자체가 상당히 가혹한 미션이다. 전술 설계 완성도와 공격 자원들의 아이솔레이션 대응력을 모두 감안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AC 밀란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레 AC 밀란은 레앙 로프터스 치크 모드리치 플리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설계를 통해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갖춰가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콜롬보그렌 베크스탄치오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격을 노리지만 풀백 한 명이 플리식과 1대1 매치업을 전후반 내내 감당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술 상성과 측면 매치업, 세트피스 경쟁력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AC 밀란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라는 판단이 더 설득력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C 밀란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축. 아스널 vs 리버풀 FC. 이 경기는 한쪽은 웨데고르 사카 트로사르 요케레스로 이어지는 세밀한 콤비네이션과 컷백 패턴으로 승부를 보려하고 다른 한쪽은 에키티케 비르츠 맥앨리스터 라인을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환 속도로 대응하는 구조다. 아스날은 우측에서 사카가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웨데고르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곧바로 반대편 트로사르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넣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트로사르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순간마다 요케레스는 니어와 파 포스트 사이를 계속 오가며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 측면 하프 스페이스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삼각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풀백과 센터백의 협력 수비와 더블 볼란치의 커버 범위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공격 템포는 여전히 위협적이라 비르츠가 박스 근처에서 한 번만 방향 전환을 성공시키면 에키티켓 쪽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더블 볼란치 라인이 넓게 벌어지는 구간에서 맥앨리스터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거세지면 후방에서부터의 전개가 끊기고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아스날은 이런 상황에서 웨데고르가 압박을 한번 끌어당긴 뒤 방향을 전환하는 패스를 뿌려주고 사카와 트로사르가 번갈아가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리버풀 포백의 시야와 간격을 계속 흔들 것이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에서 아스날이 더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가브리엘 제수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을 오가며 드리블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가져가고 마두에케는 현란한 돌파와 1대1 브레이킹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수비 조직을 찢을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선수들을 크랙 유형의 자원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후반전 승부 첫 타이밍에 투입되었을 때 단 한 번의 돌파나 슈팅으로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체 라인업에서 제수스와 마두에케를 쥔 아스날이 후반에 더 다양한 패턴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리버풀은 주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체력 관리와 라인 유지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아스날은 홈 경기장의 분위기 속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라인을 한번 내려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시 템포를 끌어올리는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전후반 내내 높은 라인을 유지하려 할 것이지만 후반 중반 이후에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대인 마크가 느슨해지며 크로스와 컷백 허용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 연결고리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그리고 후반 교체 카드로 경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아스날은 전술 구조와 교체 자원의 질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라스날은 웨데고르와 사카를 중심으로 트로사르 요케레스까지 연결되는 세밀한 공격 패턴을 구축하고 있고 후반에는 제수스와 마두에케라는 크랙 자원으로 한 번 더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유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리버풀은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이 장점이지만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동시에 내줄 위험이 있어 90분 내내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교체 카드의 영향력, 그리고 홈 경기장의 에너지까지 감안하면 이번 승부는 아스날이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